YSJ 정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수단원에서 유수, 극에서의 유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수 개념에서는 복소 변수함수 f가 z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지만 z0의 임의의 근방에서 해석적일 때 z0를 특이점이라고 하죠. 특히 z0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z0를 제외한 어떤 근방의 임의의 점에서는 미분 가능한 거예요. z0에서만 미분 불가능할 때. 자, 이럴 때 z0를 고립 특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z0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 그래서 z0를 제거한 펑처드 디스크, 뚫린 원판, 고리를 떠올리시면 되죠. 고립 특이점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진 분수함수는 분모가 0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i일 때 분수함수가 정의가 되지 않죠. 0이 제거된 뚫린 원판, 물론 0이 제거된 뚫린 원판 내부에 플러스 마이너스 i가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0 고립 특이점이 되죠.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i를 중심으로 한 뚫린 원판, 물론 여기에는 0도 포함되지 않고 마이너스 i 혹은 플러스 i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0 플러스 마이너스 i는 고립 특이점이 되겠습니까? 자, 또 다른 이그젬플입니다. 자, z가 0 혹은 n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분수함수가 정의가 되지 않죠? 그럼 0과 n분의 1은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연수 n과 또 다른 자연수 n 플러스 1 사이에는 또 다른 자연수가 존재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0을 포함하는 임의의 근방 내부에는 자연수의 역수가 얼마든지 존재하죠. 유리수의 조밀수. 그 말은 0이 제거된 뚫린 원판 내부에는 또 다른 미분 불가능한 점이 존재하죠. 그런데 n분의 1이 제거된 뚫린 원판 내부에는 또 다른 특이점이 존재할 수는 없죠. 즉 0은 특이점은 되지만 고립 특이점은 되진 않죠. 그렇지만 n분의 1은 고립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특이점과 고립 특이점이 명확히 구별되시죠. 자, 다음과 같은 고리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z0가 제거된 뚫린 원판에서 복소 변수 함수 f가 해석적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자 영역에서 주어진 복소 변수 함수가 해석적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자, 이 빗금친 부분 영역의 임의의 점에서의 닫힌 경로를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를 몇 개를 선택할 수 있느냐? 이 그림자 영역에 대해서 제일 바깥 경로인 C2, 그리고 그림자의 안쪽 경로인 C1, 그리고 그림자 영역 Z의 경계곡선 Z를 내점으로 갖는 닫힌 곡선 감마. 감마는 원으로 선택해도 상관은 없겠죠? 우리 이전 개념인 코시 고르사 띠오렘을 떠올리시면, 그러면 닫힌 경로
C2, C1, 감마라는 경로를 이용해서 그림자 영역에서의 해석적인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경로 조건을 디파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경로를 어떻게 선택하면 됩니까? 그림자, 요 빗금친 부분에 대한 경계곡선을 C2 제일 바깥 경계곡선, 그리고 안쪽에 있는 두 개의 닫힌 곡선 마이너스 C1, 영역을 심장 쪽에 두고 걷는 방향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디파인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마이너스 감마. 그럼 이 세 개의 경로에 의한 경로 조건값은 그림자 영역에 대한 경계곡선이므로 코식 구르사 띠름에 의해서 복소 변수 함수 f에 대해서 코식 구르사 띠름을 적용시키면 해석적인 함수에 대한 닫힌 곡선에서의 경로 조건값은 0이었잖아요. 그래서 C2, 마이너스 C1, 마이너스 감마. 복소 변수 함수 F는 명백히 해석적이죠. 조건을 그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피적분 함수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선택하겠습니다. W에 대한 복소 변수 함수예요. 그러면 이 경계곡선에서 유계된 영역에서 주어진 지금 피적분 함수는 해석적이죠. 코시 구르사 띠름에서 0이 됩니다. 그럼 이 등식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일 왼쪽을 보세요. 제일 왼쪽을 보면은 닫힌 곡선 감마 위에서의 경로 조건이죠. 그런데 피적분 함수를 보니까 분모를 정의되지 않게 하는 점이 Z죠. 그러면 감마라는 닫힌 곡선에서의 주어진 피적분 함수에 대한 복소 조건은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 따라서 2파이 I FZ가 됩니까? 복소 조건 값이. 그러면 FZ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닫힌 곡선에 대한 경로 조건 C2, C1에 대한 경로 조건으로 표현이 되죠. 지금 어떤 결과를 유도해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오셨습니까? 그래서 경로 조건을 두 개를 구할 거예요. C2와 C1에서. 먼저 C2 위에서의 경로 조건입니다. 그럼 C2 위의 점 W에 대해서는 C2 위의 점 W에 대해서는 W와 Z0 사이의 이 차이, 그리고 Z와 Z0 사이의 차이, 명백히 C2 위에서 점에서의 차이가 더 크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C2 위에서의 경로 조건을 어떻게 계산하려고 하느냐? 분모 분자에 W 빼기 Z0를 곱해줄 겁니다. 분모 분자에 W 빼기 Z0를 곱했기 때문에 소거되니까 등식에 변화가 없죠. 자, 그리고 트릭입니다. Z0 소거되니까 등식 성립하죠. 그리고 W 빼기 Z0에 대한 번분수. 그런데
이 값이 지금 1보다 작아요. 그럼 이건 무한급수로 나타낼 수 있나요? 공비가 1보다 작은 무한급수이기 때문에 절대수렴 하죠. 그러면 시그마와 인테그랄 교환할 수 있습니까? 항별적분. 이 값을 an으로 둬버리면 놀라운 결과가 하나 나타나죠. C2 위에서의 경로적분은 다항식 형태의 급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2 위에서의 경로적분의 분자인 이 복소 변수 함수는 Z0를 고립특이점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C2 위에서의 경로적분 값을 다항식 형태의 급수로 표현했어요. 자, 이번에는 C1 경로 위에서의 경로적분입니다. 자, 그러면 C1 위에서의 경로적분은 C1의 점 W에서 이 차이, 그리고 Z와 Z 빼기 Z0 사이의 차이. 자, 이번에는 C1 위에 있는 점에서의 차이가 G와 G0 사이의 차이보다 작죠? 즉, 이 값이 1보다 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C2에서는 W 빼기 Z0를 분모 분자에 곱했다면은, 자, 이번에는 G 빼기 G0를 분모 분자에 곱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릭. Z0 소거되니까 등식 그대로 성립하죠. 그리고 C2 위에서의 경로적분처럼 G 빼기 G0에 대한 번분수. 자, 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1보다 작죠? 역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무한등비급수로 나타낼 수 있죠. 공비가 1보다 작습니다. 수렴하죠? 항별적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타내느냐?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끄집어낸 거는 이 자리 바꾼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값을 C1U에서의 경로적분 값을 Bn으로 두면, 자, 이번에는 C1U에서의 경로적분, 복소변수 함수 F가 고립특이점 Z0를 갖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수 형태의 급수로 나타납니다. 복소변수 함수 F가 Z0를 고립특이점으로 갖는데, C2 위에서는 다항식 형태의 급수로, C1 위에서는 분수 형태의 급수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복소변수 함수 F가 Z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C2, 바깥에를 C2라 뒀었죠? 그래서 C2 위에서의 이 경로적분은 다항식 형태의 급수로 표현이 됐고, C1 위에서의 급수는 분수 형태의 급수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자, 이거를 AN, 이거를 Bn으로 두면, 즉 복소변수 함수 F가 Z0에서 미분 불가능하면은 이 미분 불가능한 고립특이점에서 다항식 형태의 급수와 분수 형태의 급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B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용하게 사용할 거예요. 다항식 형태의 급수와 분수 형태의 급수의 합으로 표현한 이 급수를 복소변수 함수 F에 대한 고립특이점 Z0에서의 로랑 급수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복소변수 함수 f가 z0에서 미분 불가능합니다. 즉 z0를 고립특이점으로 가져요. 그럼 z0가 제거된 뚫린 원판, 이 뚫린 원판에서 당식 형태의 급수와 분수 형태의 급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당식 형태의 급수와 분수 형태의 급수를 복소변수 함수 f의 고립특이점 z0에서의 로랑 급수라고 한다는 것. 특히 bn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자, 리마크에 설명을 해놨어요. n에다가 1을 대입해 보세요. 자, bn 다시 한번 써볼까요? bn 2파이 i분의 1에 c라는 c 닫힌 곡선 내부에 특이점이 존재하는 거죠. 자, n에다가 1 대입해 보세요. 지금 복소변수 함수 f는 고립특이점 z0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z0가 c라는 닫힌 곡선에 유계된 영역 내부에 존재해요. 그러면 주어진 복소변수 함수에 대한 닫힌 곡선 C에서의 경로 적분값은 2파이 i의 B1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전에는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에 의해서 닫힌 곡선 C 위에서의 경로 적분값이 피적분 함수가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어야 되느냐?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2파이 i의 n차 미분계수. 그런데 이와 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고립특이점을 갖는 복소변수 함수에 대한 닫힌 경로 위에서의 경로 적분값이 B1이라는 값에다가 2파이 i배를 하면은 계산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B1이라는 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로 분수 형태의 급수에서 고립특이점에 대한 1차식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g 빼기 g0분의 1 분수 형태의 급수에서 1차항의 개수, 분모가 1차항인 거, 이거를 복소변수 함수 f의 고립특이점 z0에서의 레저두 유수라고 하겠습니다. 닫힌 곡선에서의 고립특이점을 갖는 복소변수 함수에 대한 경로 적분값은 유수를 구하면은 적분값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용하죠?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와 같은 피적분 함수 형태가 아니더라도 고립특이점을 갖는 복소변수 함수의 유수를 알면은 그 특이점을 내점으로 갖는 닫힌 경로 위에서의 경로 적분값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이 원점이고 양의 방향인 단위원 C입니다. 반지름이 1인 거죠. 자, 그런데 주어진 지금 경로 적분에 대한 피적분 함수를 보니까 0에서 정의가 되지 않죠. 주어진 피적분 함수에 대한 고립특이점이 원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원점이 경로 C에 의해서 유계된 영역 4점이에요. 그럼 이 적분값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 적분값은 피적분 함수의 로랑 급수의 유수, 분모가 1차식인 개수의 2파이 i를 곱한 결과라는 거. 그럼 피적분 함수의 로랑 급수에 대한 유수를 찾으면 되죠. 자, 그런데 로랑 급수를 찾는 거를 이그젠플로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좌표평면에서의 실평면에서의 맥클로린 급수, 로랑 급수를 특이점으로 확장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사인 Z에 대한 맥클로린 급수. 복소평면에서도 사인 Z에 대한 맥클로린 급수. 실평면에서의 맥클로린 급수를 복소평면으로 그대로 확장하면 됩니다. 그럼 사인 Z에 대한 맥클로린 급수. 그럼 고립 특이점에서의 로랑 급수는 이 맥클로린 급수를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Z제곱을 곱하고 사인 Z에 Z에다가 Z분의 1을 대입하면은 바로 고립 특이점 0에서의 로랑 급수가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Z분의 1의 개수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닫힌 경로 위에서의 경로 적분값은 유수에다가 2파이 i를 곱하면 되겠습니까? 특이점을 4점으로 갖는 닫힌 경로 위에서의 경로 적분값. 유수에다가 2파이 i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앞에서 코시구르사 개념을 떠올려 보시면은 특이점이 하나만 존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닫힌 경로 C 내부에 특이점이 n개가 주어질 거예요. Z1, Zn. 그러면 코시구르사 띠에름이 특이점을 둘러싸고 있는 임의의 경로에서의 경로 적분값이 같기 때문에 C1이라는 경로, Cn이라는 임의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코시구르사 띠에름은 C에서의 주어진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경로 적분값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CK에서의 경로 적분값의 합이죠. 이게 바로 코시구르사 띠에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CK에서의 경로 적분값은 ZK를 특이점으로 갖는 닫힌 곡선 CK 경로 위에서의 경로 적분값입니다. 그럼 이 경로 적분값은 ZK에서의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유수를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 유수를 BK라고 한다면 BK에다가 2파이 i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닫힌 곡선 C 내부에 n개의 특이점이 주어진 경로 적분값은 그 특이점 각각에 대한 유수를 계산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 적분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겠다? 2파이 i를 유수들의 합에다가 곱하면 되겠습니까? 이 결과를 코시의 유수 정리라고 하겠습니다. 코시스 레저드 디에럼. 이그젠플로 보면 명확해지실 거예요. 중심의 원점이고 반지름인 원입니다. 닫힌 곡선이죠. 자, 주어진 피적분 함수를 보니까 고립 특이점이 0과 1입니다. 특이점이 2개가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특이점 0에서의 로랑 급수에 대한 유수, 특이점 1에서의 로랑 급수에 대한 유수. 유수가 2개 존재하죠. 그 유수 2개의 합에다가 2파이 i를 곱하는 겁니다. 이게 코시스 레저드 띠에럼. 적분을 정말 간편하게 할 수 있죠. 지금 이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게 우리 실평면에서 특이적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피적분함수가 불연속인 점을 가지고 있는 적분을 특이적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특이점을 갖는 특이적분은 이 특이점을 적분 구간의 윗끝 또는 아래끝으로 해서 적분에 대한 극한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특이적분. 그런데 우리 좌표평면에서는 기껏해야 특이적분의 수렴, 발산 여부만을 판단했다면, 자, 이걸 복소평면으로 확장하면은 적분값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주어진 피적분함수에 대한 특이점 0에서의 로랑급수에 대한 유수, 특이점 1에서의 로랑급수에 대한 유수, 분수 형태의 함수니까 무한등비급수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무한등비급수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특이점 0에서. 그러면 1-z분의 1에 대한 무한등비급수. 그럼 고립특이점 0에서의 로랑급수가 계산이 됩니까? 주어진 분수함수를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고치면 되겠죠. 제가 좀 빨리 설명할게요. 왜 이런 식으로 안 할 거예요? 그러면 특이점 0에서의 유수는 얼마입니까? 이가 계산이 되나요? 자, 이번에는 특이점 1에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무한등비급수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분수함수를 어떤 형태로 고칠 거냐?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고치면은 무한등비급수가 이용이 되죠. 따라서 g 빼기 1분의 1의 개수가 3이 됩니다. 그래서 고립특이점 1에서의 유수는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립특이점 0에서의 유수 2와 고립특이점 1에서의 유수 3의 합 5인가요? 여기다 2파이 i를 곱하면 되죠. 따라서 주어진 닫힌 곡선에서의 경로 적분값은 10파이 i가 되나요? 제가 빨리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사인이나 코사인 혹은 또 다른 복소 변수 함수에서는 테일러 급수, 맥클러린 급수를 이용해서 구하는데 지금과 같은 분수 형태의 함수는 오히려 이미 알고 있는 무한등비급수를 이용하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분수 형태의 함수는 바로 partial fraction, 분부수로 고치면 되잖아요. 즉 코시스 레저드 티어럼을 쓰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쓸 거예요. 분수 형태의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고칠 수 있잖아요. partial fraction z분의 2와 z 빼기 1분의 3의 합으로 나타나죠. 그럼 z분의 2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적용시킬 수 있는 피적분함수 형태죠. 분모가 차수가 1인 거잖아요. fz g 빼기 g0 c 닫힌 곡선 C 내부에 z라고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이 i의 fg 제로잖아요. 따라서 2 더하기 3에다가 2파이 i를 곱하면은 10파이 i가 딱 나오죠. 로랑급수 찾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 맥클러린 급수, 테일러 급수를 이용하면 되고, 분수 형태의 함수에서는 partial fraction, 그래서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번 개념은 극에서의 유수입니다. 고립특이점
Z0에서 복소 변수 함수 fz의 로랑 급수 표현이 다항식 형태의 급수와 분수 형태의 급수로 표현된다는 것은 이전 유수 개념에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 bn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2파이 i분의 1의 인테그랄 c에 의해서 유계된 영역 내부에 z0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피적분 함수가 fz, 분모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죠. 그러면 n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즉 g 빼기 g0분의 1의 개수를 복소변수 함수 fz의 고립특이점 z0에서의 유수라고 했었습니다. 유수가 어디에 활용되냐면은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복소변수 함수에 대한 닫힌 곡선 위에서의 적분값을 계산하는 때 사용되죠. 자, 여기서 분수 형태의 급수에 초점을 맞춰서 특이점을 세분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모가 m차항의 개수인 bm은 0이 아닌데 그 이후 항의 개수들은 다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복소변수 함수 fz의 고립특이점 z0를 m차 극이라고 합니다. 폴 오브 오더 m. 특히 m이 1일 때 심플 폴, 단순극이라고 하겠습니다. 분수 형태의 급수에서 m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고 그 이항이 모두 사라질 때 0일 때 고립특이점 z0를 m차극이라고 한다. m이 1일 때를 단순극. 자, 그러면 리마크할 내용은 첫 번째,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들이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모두 0인 거예요. 자, 이럴 때의 복소변수 함수 fz의 고립특이점 z0를 제거 가능한 특이점, removable singular point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removable singular point하고 관련된 유용한 정리가 있습니다. 고립특이점 z0가 제거된 영역에서 복소변수 함수가 해석적이고 유계입니다. 특히 이 유계성을 이용하면은 방금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가 적분 형태로 나타났었죠. 유계성을 이용하면은 적분에 대한 비교 정리를 적용해서 분수 형태의 급수의 모든 개수들이 0이 됨을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리만 정리라고 부릅니다. 고립특이점 z0에서 이 z0가 제거된 영역에서 복소변수 함수 f가 해석적이고 유계이면 분수 형태의 급수의 모든 개수들은 0이 되겠다. 이게 리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냐면은 처음이 뭐였었냐면은 m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고 이유가 다 0인 거였죠. m차극. 두 번째가 분수 형태의 급수의 모든 개수들이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0이었습니다. 제거 가능한 특이점. 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리마크 두 번째. 이번에는 분수 형태의 급수의 모든 개수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겁니다. 0이 아닌 겁니다. 자, 이러한 복소변수 함수 fz의 고립특이점 z0를 본질적 특이점, essential singular point라고 하겠습니다. 본질적 특이점과 관련된 유용한 정리가 있는데 이건 또 뭐냐? 복소변수 함수 f를 임의의 복소수에 근접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근접시킬 수 있는 본질적 특이점으로 수렴하는 수열이 존재하는 거예요.
본질적 특이점으로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복소 변수를 임의의 복소수에 근접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결과는 카소라티 바이어스라스 정리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양의 실수 델타에 대해서 우리 수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복소 변수 함수가 임의의 복소 상수 W0에 수렴하지 않는다고 하자. Zn이 Z0에 수렴할 때 복소 변수 함수는 W0에 수렴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렇게 가정한 상태에서 어떠한 모순을 이끌어낼 건지. 자, 그러면 FZN 빼기 W0를 분모로 하는 분수함수. 그러면 명백히 N0분의 1보다 작으니까 이 분수함수는 유기입니까? 그리고 Z0가 제거된 영역에서 해석적이죠. 그럼 방금 뭐라고 했었죠? 고립특이점이 제거된 영역에서 해석적이고 유계인 함수에 대해서는 로랑 급수에서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수 형태의 함수에서 로랑 급수로 나타내 보면은 다항식 형태의 급수로만 표현되겠죠. 자, 그거를 다음과 같이 두겠습니다. 다항식 형태의 급수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본질적 특이점 Z0가 본질적 특이점이 과 상충되는 그 부딪히는 결과를 끄집어내면은 복소 변수 함수가 임의의 복소 상수에 근접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모순이 생기겠죠. 자, 그걸 어떻게 보일 거냐? 이걸 다시 역수를 취할 거예요. 역수를 취하면은 이렇게 주어지겠죠. 만약 A0가 0이 아니라고 하면은 A0가 0이 아니에요. Zn이 지금 Z0를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Zn 빼기 Z0를 가지고 있는 항들은 다 사라지죠. 그럼 A0분의 1만 남습니다. 그러면 F라는 복소 변수 함수가 분수 형태의 급수가 다 사라져 버리죠. 그럼 Z0가 바로 뭐가 됩니까? 제거 가능한 특이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전제 조건은 Z0는 복소 변수 함수의 본질적 특이점이라는 거예요. 모순이 생기죠. A0가 0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A0가 0이면 그럼 일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A0가 0이 아니면서 첫 번째로 0이 아닌 개수를 AK라고 두면 되겠죠. AK. 즉 Zn 빼기 Z0의 K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0이 아닌 개수라고 합시다. 그럼 이 이유항들은 다 0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요 분모를 다시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AK의 Zn 빼기 Z0의 K제곱 이렇게 딱 남겠죠. AK 이전 항들은 다 0이 될 테니까. 자, 이 양변에 Zn 빼기 Z0의 K를 곱해버릴까요? 양변에. 그러면 곱한다는 게 Zn 빼기 Z0의 K를 끄집어낸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양변에 곱해줄 거예요. Zn 빼기 Z0의 K.
F에 Zn 빼기 W0에 그러면 AK 남는 것은 전부 다 Zn 빼기 Z0의 이 인수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Zn이 Z0에 수렴하니까 AK가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AK분의 1이 돼버리네요. 자, 그 말은 FZn이 또한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들이 어떻게 돼요? Zn 빼기 Z0에 K 딱 붙어 남아있죠. 즉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본질적 특이점 Z0가 복소 변수 함수 F의 K차극이 돼버리는 겁니다. 본질적 특이점이 K차극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왜 이런 자꾸 서로 충돌이 생긴다? 복소 변수 함수 FZ가 W0에 수렴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Z는 본질적 특이점에 수렴하는 수열입니다. 자, 이 말은 본질적 특이점에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복소 변수 함수는 임의의 복소 상수에 수렴한다는 결과가 유도가 되겠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A0가 0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면 복소 변수 함수의 본질적 특이점 Z0가 제거 가능한 특이점이 되는 모순이 생겨버리죠. 충돌이 생겨버립니다. 자, 이거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첫 번째로 0이 아닌 개수가 AK라고 두자. 그래서 Zn 빼기 Z제곱의 K제곱을 끄집어내서 나눠져 버리면 다음과 같은 등식이 나오죠. 다시 쓰자면은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자, Zn이 Z0를 수렴하니까 딱 AK분의 1만 남겠죠. 극한이. 자, 여기서 W0는 상수입니다. Zn이 Z0를 수렴하니까 사라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등식이 나옵니다. 이 말은 복소 변수 함수의 본질적 특이점 Z0가 K차극이 되는 충돌이 생깁니다. 왜 이런 충돌이 생긴다? 복소 변수 함수 F가 임의의 복소 상수에 수렴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런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본질적 특이점으로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복소 변수 함수는 임의의 복소수에 수렴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결과는 카소라티 바이어스트라스 정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이점을 세 번 했죠. 자, 특이점 첫 번째로 폴 오브 오더 M차극. M차극이라는 것은 분수 형태의 급수에서 M창의 개수가 0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이유항들은 다 0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분수 형태의 급수의 모든 개수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0인 거예요. 제거 가능한 특이점. 반대로 분수 형태의 급수의 모든 개수들이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0이 아닌 거예요. 본질적 특이점. 특이점들을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전 개념에서 코시의 유세 정리를 이용하면은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적용시킬 수 없는 피적분 함수. 자, C라는 닫힌 곡선에 의해서 유괴된 영역의 내부에 Z0라는 복소 변수 함수의 특이점이 존재합니다.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적용시킬 수가 없는 피적분 함수 형태죠. 자, 이럴 때 이 적분값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고립 특이점 Z0에서의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로랑 급수에서 분수 형태의 급수
G 빼기 G0분의 1의 개수가 유수였죠. 그 유수를 2파이 i와 곱한 게 닫힌 곡선 CU에서의 고립특이점을 갖는 복소변수 함수에 대한 경로 적분값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닫힌 곡선 위에서 피적분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분자가 분모의 더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실좌표 평면에서는 바로 부정적분이 로그 함수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피적분함수가 주어지면은 코시의 유수 정리보다 더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ZF는 뭐냐면은 제로 오브 F 펑션 F에 대한 근의 개수입니다. PF는 복소변수 함수 F의 극의 개수입니다. 근의 개수에서 극의 개수를 뺀 값에 2파의 i를 곱한 게 닫힌 곡선에서의 경로 적분값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를 편각 원리라고 합니다. 코시의 유수 정리보다 더 간단하죠. 로랑 급수를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의 개수와 극의 개수만 찾으면 되니까. 증명은 이그젠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G 빼기 2분의 1입니다. 명백히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에 의해서 2파이 i죠. 주어진 편각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분모에 있는 G 빼기 1을 FZ라는 방함수로 줬어요. 자, 그러면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2인 원판에서 해석적이죠. 해석적이란 말은 극이 존재하지 않죠. 극의 개수가 0입니다. 그런데 이 원판에서 근의 개수는 하나죠. 자, 근의 개수에서 극의 개수 뺀 게 1입니다. 그러면 이 파이 i가 맞습니까? 코시스 인테그럴 포뮬러를 적용한 결과하고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적분을 계산하는 것을 아규먼트 프린시플. 정말 편리하죠. 피적분함수가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은 코시스 레저드 띠어럼을 쓰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 특히 이 편각 원리는 또 유용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 닫힌 곡선 감마에 의해서 유계된 영역에서 닫힌 곡선 감마에 의해서 유계된 영역 D에서 FZ와 GZ가 해석적입니다. 그리고 감마라는 곡선 위에서는 FZ의 크기와 GZ의 크기가 다릅니다. FZ의 크기가 GZ의 크기보다 크다고 둬버릴까요? 자, 그러면 어떤 유용한 결과가 얻어지느냐? 바로 편각 원리를 적용시키면은 FZ와 FZ 더하기 GZ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영역 D에서 근의 개수가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을 루시의 정리라고 합니다. 자, 이 증명 또한 이그젠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캐피털 FZ를 G 빼기 2 더하기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 그리고 G 빼기 2를 FZ, 오일러 넘버에 대한 지수함수를 GZ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원판에서 명백히 해석적이죠. FZ와 GZ. 이제 뭐를 조사해야 되죠? FZ와 GZ의 크기.
달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FZ의 크기는 2죠. 원둘레 위에서. 원둘레 위에서 GZ의 크기는 계산을 하면은 따라가십니까? 최종적으로 딱 나타나죠. 자, 이 값은 이보다 작죠? FZ의 크기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FZ와 FZ 더하기 GZ의 근의 개수가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2인 원판에서 근의 개수가 같다는 게 루시의 정의라고 했어요. 이 증명이 된 아이디어가 바로 편계각 원리. 자,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루시의 정리에 대한 조건들은 다 만족했죠? 자, 그러면 크기가 다르다는 게 어디에 사용되느냐? 캐피털 FZ가 0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원둘레 위에서. 그 말은 캐피털 FZ가 원둘레 2, 닫힌 곡선 경계 위에서 극의 개수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피적분함수 형태가 분자가 도함수, 분모가 FZ. 극의 개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적분함수가 분자는 도함수, 분모는 FZ 형태로 유도하기 위해서 캐피털 FZ를 Z-2로 묶어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FZ고 FZ, GZ죠. 자, 이거에 대한 도함수. 그러면 FZ분의 F'Z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되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닫힌 곡선 위에서의 적분값은 편각의 원리. 캐피털 F에 대한 근의 개수에서 캐피털 F에 대한 극의 개수를 뺀 거였죠. 그 값은 경로적분, 경로적분. 자, 이 경로적분은 바로 할 수 있죠. 코시스 인테그럴 포뮬러. 자, 이 경로적분은 분자의 도함수, 분모, 경로적분을 이용하면은 값을 직접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은데 계산해 볼게요. 예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예로서 증명을 살펴볼 거예요. 자, 원둘레 위에서는 코시스 인테그럴 포뮬러에서 이 파이 I 첫 번째 경로적분입니다. 자, 두 번째 경로적분 원둘레 위에서 경로적분에 대한 데피니션을 이용했어요. 자, 정리하면은 구간에서의 적분이니까 실변수로 보면 되죠. 부정적분 자연로구. 미적분하게 대한 기본 정리 쓸 수 있나요? 따라서 계산하니까 0이 나와버립니다. 지금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은 F'Z, FZ에 대한 적분을 G 빼기 2분의 1에 대한 적분 계산하니까 2파이 I 나왔어요. 두 번째 이 형태의 경로 적분 값을 계산하니까 0이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닫힌 곡선 위에서 이 피적분함수에 대한 경로 적분 값은 2파이 I잖아요. 같죠, 그죠?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G 빼기 2분의 G 빼기 2의 프라임. 그러면 G 빼기 2에 대한 근의 개수, 극의 개수에서 차이. 캐피털 F에 대한 근의 개수와 극의 개수의 차이. 캐피털 F에 대한 극의 개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0이라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G 빼기 2에 대한 근의 개수와 캐피털 F에 대한 근의 개수가 같다는 결론이 유도가 됩니까? 루시의 정리입니다. 따라서 Z 빼기 2에 대한 근의 개수와 캐피털 F에 대한 근의 개수가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루시의 정리. 편각의 원리로부터 증명되는 유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시의 유수 정리를 이용하려면은 로랑 급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로랑 급수 찾는 게 뭐 부담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에게 익숙한 맥클로린 급수라든지 테일러 급수, 실변수에서 이 실변수에서의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를 복소 평면으로 확장하면 되죠. 자, 그런데 어떤 특별한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로랑 급수를 찾지 않더라도 극에서의 유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 형태를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형태입니다. 좀 익숙하죠? 자, 복소 변수 함수 f가 분수 형태인데 분자는 파이 z, 분모가 거듭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익숙하지 않나요? 바로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라. 자, z0가 복소 변수 함수 f의 고립특이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파이 g0가 0이 안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복소 변수 함수에 대한 고립특이점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다 뭘 추가시킬 거냐? 바로 파이에 대한 적당한 자연수 n에 대한 z0에서의 도함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즉 z0에서 분자에 대한 함수는 해석적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립특이점 z0는 복소 변수 함수 f의 m차 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수는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죠. 기억하기 편하죠. 제가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기억하기 편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로랑 급수 실제로 구해보면 돼요. 자, 예제로 살펴볼게요. 자, i가 분모를 0이 되게 하죠. 복소 변수 함수 f에 대한 특이점입니다. 그럼 분자, 해석적인 함수, 이 해석적인 함수 분자에 대해서 i에서의 값이 0이 안 돼야지 고립 특이점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파이 z 다항함수니까 명백히 해석적. 그리고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i가 고립 특이점이 돼야 되니까 파이 i가 0이 안 돼야 되겠죠. 그럼 파이가 해석적인 함수니까 파이에 대한 테일러 급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마치 실변수처럼 z 이퀄 i에서의 테일러 급수. z 이퀄 i에서의 테일러 급수. 이 테일러 급수를 z 빼기 i의 세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z 빼기 i 세제곱으로 나누면 i는 복소 변수 함수 f에 대한 특이점이므로 바로 복소 변수 함수 f에 대한 로랑 급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복소 변수 함수 f에 대한 고립 특이점 i에서의 로랑 급수입니다. 로랑 급수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분수 형태의 급수에서 3차의 개수가 0이 아닌 거죠. 파이 i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고립 특이점 i는 복소 변수 함수 f의 3차 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수는 분모의 차수가 1인 1차항 개수. 정말 유용하죠. 로랑 급수 찾지 않아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 편한 방법은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에 대한 피적분 함수 형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파이 z 분모가 거듭제곱. 그러면 z0라는 복소 변수 함수의 고립 특이점은 m차 극이라는 거. 그리고 그때의 유수는 m-1차 미분계수죠. z0에서 m-1 팩토리아로 나눈 값. 그럼 유수가 주어지니까 이 복소 변수 함수 f에 z0를 내점으로 갖는 닫힌 곡선 위에서의 경로 적분값은 여기에다가 2파이 i만 곱하면 되잖아요.
이 특별한 형태의 복소변수 함수는 다음 단원 유수의 응용 단원에서 빈번하게 사용할 겁니다. 유용하게 사용할 겁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자, 됐죠?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어떤 형태냐? 바로 PZ와 QZ는 어널리틱 펑션이에요. 그리고 PZ0는 0이 아니고 QZ0는 0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분수 형태의 함수의 Z0는 고립특이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되어 있는데 1차 미분계수가 0이 아니에요. 이 1차 미분계수가 0이 아니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분수 형태의 고립특이점 Z0가 단순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유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분모가 거듭제곱 형태일 때는 방금 했던 거, 거듭제곱이 아닌 분수함수에서는 단순극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예제로 살펴보면은 분자 PZ, 분모 QZ, 명백히 다항함수니까 해석적이죠. 그리고 분모를 0이 되게 하는 값이 분자를 0이 되게 하지 않을 때 고립특이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분모가 마이너스 4에 대한 내제곱근을 찾아야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에 대한 내제곱근을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4를 지수 형태로 고치니까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4의 내제곱근인 Z를 이 IT로 두면은 복소수의 크기인 R이 루트이죠. 그리고 편각 T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까? 그러면 그림 몇 개 주어지는 거예요? 4개가 주어집니다. 그 4개를 CK로 둘게요. 그럼 CK가 4개, 글이 4개가 주어진다는 것은 유수가 몇 개가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4개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로랑 급수가 4개가 나타날 테니까. 자, 그 중에 하나를 C제로로 둘게요. C제로를 선택해 보면은, 고립특이점이 되려면은 분자를 0으로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분자가 0이 안 됩니다. 분모는 0이 돼야 되겠죠. 요 두 가지 조건이 바로 뭐예요? Z0가 고립특이점이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건이 분모의 1차 미분계수가 0이 안 돼야 된다. 이 조건은 뭐를 만든다고 했죠? 단순극, 심플 폴. 과연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QZ를 다음과 같이 뒀습니다. C0, C1, C2, C3가 바로 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GZ를 이렇게 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Z분의 PZ 오버 QZ. 이걸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습니까? 여기서 파이 Z를 이렇게 딱 둘 거예요. 그러면은 PZ, GZ 해석적이기 때문에 파이 명백히 해석적이죠. 그리고 GC0는 0이 아니죠. GC0는 0이 아니기 때문에 PC0도 0이 아니죠. 따라서 파이 C0가 뭐가 안 됩니까? 0이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서 했던 함수 형태죠. 분모가 1차식입니다. 그러면 고립특이점 C0는 이 분수함수의 고립특이점 C0는 단순극이 되는 거죠. 그때의 유수는 바로 뭐가 됩니까? 파이 C0. 과연 그런지 볼까요? 따라서 파이 C0를 계산하니까
Q 프라임 C0를 계산하니까 G C0가 딱 주어지죠. 따라서 파이 C0가 단순국의 유수가 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지죠. 지금 두 가지 특별한 함수 형태를 봤어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건 다음 단원 유수의 응용 단원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할 텐데 어디에 이용할 거냐? 실변수 함수, 실평면에서의 유계이지 않는 구간에서의 특이적분 계산할 때 기껏해야 실평면에서는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는지만 판단했다면 적분값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수단원을 살펴봤습니다. 유수단원에서 리뷰할 개념은 복소변수 함수 fz가 고립특이점 z0를 갖습니다. 그 z0가 제거된 영역, 뚫린 원판 혹은 고리, z0가 제거된 고리, 반지름 R1, R2에 대해서, 그러면 이 고리에서는 복소변수 함수 f가 해석적이죠. 이 고리의 영역에 있는 z에서의 복소변수 함수 f를 급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더라. 방식 형태의 급수와 분수 형태의 급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 이 급수를 복소변수 함수 f의 고립특이점 z0에서의 로랑 급수라고 하죠. 로랑 급수에서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주어진다? 2파이 i분의 1에 닫힌 곡선 C, 닫힌 곡선 C 내부에 z0가 존재하죠. 왜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되느냐?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 유수가 바로 적분과 관련된다는 게 바로 나오죠. n에다 1 대입해 보세요. n에다 1 대입하니까 닫힌 곡선 C 내부에 복소변수 함수 f의 특이점이 존재하면은 그 적분값은, 경로 적분값은 2파이 i의 b1이 되더라. b1이 바로 복소변수 함수 f의 고립특이점 z0에서의 유수죠. 이 결과를 코시의 유수정리라고 한다. 특히 로랑 급수에서 분수 형태의 급수에 초점을 맞춰서 특이점을 세 가지로 분류하죠. 첫 번째가 분수 형태의 급수의 m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고 그 이항이 다 0일 때. 자, 1대의 고립특이점을 폴 오브 오더 m, m차극, 반대로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들이 모두 사라질 때 removable singular point, removable singular point와 관련된 유용한 정리는 리만 띠어럼. 리만 띠어럼이라는 것은 고립특이점이 제거 가능한 특이점을 로랑 급수를 구하지 않고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복소변수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고립특이점이 제거된 영역에서 해석적이면서 결정적 작용은 유계해야 된다는 것. 유하는 반대로 분수 형태의 급수의 개수들이 모두 살아있을 때 0이 아닌 겁니다. 이러한 특이점을 essential singular point, 본질적 특이점. 특히 본질적 특이점이 주어지면은 본질적 특이점에 수렴하는 수열을 이용해서 복소 변수 함수를 임의의 복소수에 접근시킬 수 있죠. 이 결과를 카소라티 바이어스트라스 띠어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코시의 유수 정리의 단점 아닌 단점은
유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즉 로랑 급수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로랑 급수를 찾지 않고도 닫힌 곡선 위에서의 경로 적분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피적분 함수 형태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피적분 함수에 대한 경로 적분 값은 2파이 i의 zf 복소변수 함수 f에 대한 근의 개수에서 복소변수 함수 f의 극의 개수를 뺀 값이죠. 자, 이것을 아규먼트 프린시플 평가 원리. 이 평가 원리로부터 유용한 또 다른 결과가 복소변수 함수 f와 g가 닫힌 곡선 C에 의해서 유계된 영역 D에서 해석적입니다. 그리고 FZ의 크기와 GZ의 크기가 다른데 어디에서? 경로 C 위에서. 자, 그러면 FZ와 FZ 더하기 GZ의 근의 개수가 같은데 어디에서 같으냐면은 영역 D에서 근의 개수가 같다는 거. 자, 이 결과를 루시의 정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원리처럼 유수를 계산하지 않고 닫힌 곡선 위에서의 경로 적분값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 형태가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어떤 함수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FZ라는 고립특이점 ZZ0를 갖는 함수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는 겁니다. 분모가 거듭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Z0가 고립특이점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이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0이 안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Z0가 고립특이점이 되잖아요. 그리고 분자에 있는 파이라는 함수는 적당한 자연수 n에 관해서 Z0에 대한 미분계수가 존재하겠다는 것. 즉 Z0에서 해석적이라는 것. 자, 그러면 Z0라는 고립특이점은 복소변수 함수의 m차 극이면서 유수는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를 떠올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m차항 미분계수. m차항이 아니라 코시스 인테그랄 포뮬러니까 n-1이죠. n-1 팩토리얼로 나눈 게 유수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함수 형태는 어떤 형태로 주어진다고 했었죠? 분수 형태.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Z0가 고립특이점이 되려면은 PZ0는 0이 아니고 QZ0는 0이어야 되겠죠. 물론 PZ, QZ는 어널리틱 A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Z0가 이 분수함수의 고립특이점이 됩니까? 특이점의 이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하나 더 주어져야 되죠. 어떤 조건? 1차 미분계수가 0이 아니다. 자, 이 조건은 바로 뭘 추구한다고 했습니까? 이 분수함수의 고립특이점 Z0의 극을 결정짓죠. 심플 폴이 되더라. 단순국. 그러면 그때의 유수는 어떤 형태로 주어진다? PZ0를 분모의 1차 미분계수로 나눈 거죠. 그럼 유수가 결정이 되니까 Z0를 몇 점으로 갖는 닫힌 곡선 위에서의 경로 적분값은 이 유수에다가 2파이 i만 곱하면 되니까 정말 유용하지 않나요? 자, 이거를 다음 단원인 유수의 응용 단원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지금까지 유수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수의 응용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